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가 되게 되면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이라고도 부르죠. 예, 이곳에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현황 통계를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그 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올해도 3월 18일, 예, 어제죠. 어제 발표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이 점을 체크하면서 과연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 드린 것처럼요, 매년, 예,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예, 매년 3월 18일 전후로 해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예, 전년도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쉽게 매년 3월 18일 전후로 해서 검색하시면 예,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메뉴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올해도 예,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거 자료 나올 때 됐는데 나왔나 했더니 어제였어. 매년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어제 정확하게 적시에 보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결산월, 예, 결산월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12월입니다. 예. 예전에는 뭐 증권사나 몇몇 금융회사들이 3월 결산 법인이었지만 이 12월로 통합이 됐고요. 이제 극소수의 몇몇 기업들 6월 결산 법인, 8월 결산 법인, 이렇게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의 주주들 현황, 즉 이것은 주식 투자 인구에 관한 중요한 통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료를 봤더니요, 여러 가지 자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는 매년 예, 취합을 해서 지금 화면상에 오늘 준비한 자료처럼 예, 시계열로 분석 자료를 만듭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작년 연말 기준 주식 투자자 인구는 1,455만 명으로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예, 12월 결산 법인의 예, 주주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뭐 6월 결산 법인, 8월 결산 법인까지 주주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법인, 예,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예, 법인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른 값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그 연령별 주식 투자자 인구수를 딱 보게 되면 그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455만 명 중에서 사람인 투자자 수는 1,442만 명입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인간, 휴먼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체 값이든, 예, 사람 투자자의 수든 전년 대비해서 30만 명 증가한 수준이에요. 자,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작년에 주식 시장이 폭등했는데, 주식 투자 인구수 증가는 생각보다, 예, 그렇게 율이 높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자, 20년과 21년에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예, 주식 투자 인구수가 거의, 좀 과장을 보태면은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2022년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예, 그렇게 많이, 예, 증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서 왜 그런지 저의 추론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 수가 이제는 예, 제법 많다. 심지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뭐 한 종목, 두 종목, 뭐 세 종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종목 이상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6종목 이상이었거든요. 올해는 10종목 이상이 마지막이에요. 예. 예전에 비해서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이유 무엇이냐? 종목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 예. 분산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009년부터 해서 이 자료들을 취합한 분석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009년에 한 75.1%가 한 종목에서 세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이거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 종목 가졌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비중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겠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그냥 자투리, 한 주 가지고 있어도 세 종목으로 되거나 두 종목으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몰빵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한 종목에서 세 종목은.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더니, 예, 2020년 이렇게 지나면서, 50%대로 가라앉았고, 2025년 기준으로 해서는 59.7%로, 예, 안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은 과거에는 10%대, 그러니까 한 13%,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5년, 16년, 17년 지나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더니, 예, 동학개미 운동 시기 때 25%, 29%, 예, 이렇게 크게 높아졌다가, 잠시, 예, 다수의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잠깐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그리고 그 추이가 이제는 아예 정착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흥미로운 통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예탁원 자료 보면 연령별 주식 투자 인구, 뭐, 이렇게도 또 있어요. 뭐,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자료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또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뭐냐? 전년 대비해서 이제 연령대별 투자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증감도 저는 따로 계산해서 추적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특이한 게 있죠. 한눈에 보시더라도 요 40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 40대 이상에서는 주식 투자 인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 80세 이상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대는 2022년에도 감소했고 23, 24, 25 작년에도 감소를 합니다. 예, 20세 미만은 좀 증가세에 있다가 작년에 좀 감소했네요. 자, 근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2030입니다. 요 연령대는 왜 감소를 했을까?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은 왜 증가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일단, 인구 구조 문제. 예. 인구 구조 문제. 예.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 암울합니다. 예. 이게요. 한 2022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 인구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령층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대냐? 50대가 가장 주식 투자 인구가 많습니다. 점점. 좀 슬픈 얘기입니다. 예. 영포티인 저로서는 억지로 우겨보겠습니다. 예, 좀 슬프네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030은 왜 주식 투자 인구가 줄었을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추론이 좀 필요한데, 앞서 언급드렸던 인구 구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젊은 연령대는 국장보다는, 예, 미국 시장이라든가, 또는 해외 투자,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예, 국장보다,
예, 코인 시장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2030 연령층이 있어서 투자자의 감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 상장사 주주 현황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장 투자자 수거든요. 예, 이런 영향이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뭐, 국내 투자 많이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만, ETF 투자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ETF 투자에 대해서 2030 젊은 연령층은 예,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받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통계는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개별 주식의 주주로는 잡힌 것은 아니지만 ETF 주가지수 관련한 ETF에 투자하면서 국장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숨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중간 타이틀로 제가 달았네요. 이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영향은 예, 뭐 연령대별뿐만 아니고 여성 투자자 비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체 투자 인구, 예, 전체 투자 인구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상승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ETF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수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다. 예,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 중에 앞 페이지에서 추가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흥미로운 통계 중에 또 하나가 여성 투자자의 비율이 이제는 제법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39.4%에 불과했던 여성 투자자의 비율은 이제 47%를 넘어서 48.5. 이건 거의 남자, 여자 반반. 5대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8.5면 거의 반반입니다. 다만 여성의 소유 주식 비율은 28% 수준으로 이거는 과거하고 비슷해요. 요 부분은 생각해 보면 대주주의 성비, 예, 지금 상장 기업의 대주주는 대부분 예, 남성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성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런데 소유 비율은 대주주의 성비가 남자가 많다 하더라도 여성의 소유 주식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성 투자자분들이 개별 주식보다는 혹시 ETF를 더 많이 선호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이 2030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전체 주식 투자 인구에도 영향을 줬고 여성 투자자 통계에도 일정 부분 ETF의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요거는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현상을 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분산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명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좀, 예, 과격했죠. 예, 이 자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예, 금요일에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